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지금부터 이제 사회 문제론 4주차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주차에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사회 문제론 오리엔테이션을 실시를 했죠. 2주차 때는 사회 문제에 대한 개념,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3주차에는 사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가, 접근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4주차부터는요, 대상별, 계층별로 어떤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아동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으로 아동 문제, 청소년 문제, 노인 문제, 장애인 문제, 여성 문제, 가족 문제, 자살 문제, 약물 문제 등 대상별 또 계층별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주차, 3주차에 배웠던 사회 문제의 개념과 정의, 또 사회 문제를 접근하는 접근 방식에 기초를 두고 자, 이번 주부터는 아동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아동 문제나 또 아동 복지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설사 아동 문제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아동 복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다방면으로 다 계층적으로 다 대상적으로 이런 사회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니까요. 오늘 수업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동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2인데요. 인간의 성장과 관련된 사회 문제. 첫 번째 제3장으로 아동 문제, 아동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텐츠 내용은요. 첫 번째 아동과 사회 문제, 아동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요. 또 주요 용어와 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는 주요 아동 문제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요. 아동 문제와 관련된 관점, 우리가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접근 방식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아동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동 문제의 해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으로 해서 이번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동과 사회 문제입니다. 아동과 사회 문제. 그러면 이 아동과 사회 문제, 그 아동과 사회 문제를 합한 것이 아동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아동기는 어떤 기간을 아동기라고 얘기를 하느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되지 않고 물리적, 경제적 힘이 부족한 시기를 우리가 통상 아동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동이라는 것은 이 아동기에서는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동기에는 모든 것들이 미숙하기도 하고요. 또 보호를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아동기에는 뭐 어떤 노동 능력이 있어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신체적으로 건장한 그런 체력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동기에는 물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힘이 굉장히 부족한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이 아동기, 또 노년기, 또 장애인, 그러니까 아동, 노인,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들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는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이런 계층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관심을 갖고 특별한 그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기가 이런 아동기, 노인기, 장애인 이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우리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이 아동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동기에는요, 아동의 부모, 가족, 사회가 아동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아동복지와 관련된 영역에서 여러 사회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아동기에 있을 때는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와 또 가족들의 어떤 애착, 또 가족들의 보호, 또 사회에서 이 아동에 대해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또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님들 중에서 그 자녀를 잘 돌보고 케어하고 보호해줘야 될 부모님들이 오히려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학대를 한다든가 또 방치를 한다든가 유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가족 내에서도 이 아동을 보호해줘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호하기는커녕 뭐 가족의 폭력이 일어난다든가 서로 음해를 한다든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 아동들은 전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보호의 손길을 제대로 받지 않을 경우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아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오늘 여기 책에서는요, 아동복지와 관련된 주요 사회 문제의 예로 아동학대의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해요. 아동학대, 그리고 아동 빈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보육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동과 관련된 사회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아동 학대, 아동 빈곤, 또 보육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봄으로써 우리가 한번 아동 복지에 있어서 아동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실태들은 무엇인지, 그 해결 방안들은 어떤 해결 방안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주요 용어와 논입니다. 기본 용어와 논인데요. 우리가 아동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아동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동 권리와 복지를 배웠죠? 교수님한테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동이라는 거, 아동 권리와 복지라는 그 과목에서 아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아동 권리와 복지 이거 쓰지 않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동 복지론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아동이라는 것은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 권리와 복지를 배웠던 아동 복지를 배웠던 간에 그 배울 때 아동에 대한 정의를 내려드렸을 거예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동을 나이와 성숙의 측면에서 정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도 그렇고요, 노인도 그렇고 우리가 정의를 할 때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정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아동에 대한 정의는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아동이다 아니다를 정합니다. 그래서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에서는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들을 아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법이 있어요. 아동복지와 관련된 법이
이게 아동복지법인데 아동복지법과 입양특례법상에서도 아동이다 그러면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하여튼 아동의 기준을 나이로 기준을 잡는다. 그래서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우리는 아동이다라고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저서에서 이 책에서도요, 교재에서도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다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에 대한 나이는 법에 따라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상에서 청소년이라는 정의를 내리면서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9세에서 24세 이하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청소년과 아동과는 이렇게 겹치죠. 그래서 약간의 법적으로 뭐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들 뭐 좀 약간의 그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하시기를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다 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제 아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겠죠?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라고 한다. 이런 노인에 대해서도 잘 알죠? 나중에 이제 노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노인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참에 말씀을 드리면 노인은 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동, 노인, 청소년 이렇게 규정을 할 때 나이로 정의를 내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 노인은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기본 용어와 논의 사안인데요. 아동 권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아동은 이렇게 나이로 정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아동 권리. 아동 문제에 있어서 선결돼야 되는 게 뭐냐면 아동에게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 자, 아동 권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동의 인권을 얘기를 해요. 인권을 말한다. 인권, 사람 인자, 권리 권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아동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인권, 사람의 권리, 이것을 우리가 아동 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동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1989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아동 권리 협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아동 권리 협약은 1989년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아동 권리 협약에 서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권리에 대한 그 협약 내용을 지켜야 될 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국제적인 인권 조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국제 국가들이 이 유엔에서 채택한 아동 권리 협약을 추인을 하고요. 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요, 모든 아동의 권리와 기타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아동 권리 협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동은 뭐 성별이나 뭐 빈부나 종교나 뭐 어떤 것들에 의해서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이 뭐 대표적인 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동 권리와
복지 내지는 아동복지론에서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에게는 기본적으로 인권이 있다, 권리가 있다. 이것을 규명한 것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용어와 논의에 들어가서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아동 문제는 아동 학대와 아동 빈곤과 보육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동 학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 학대의 개념이에요. 아동 학대는 무엇을 아동 학대라고 하는가? 브리티커니 백과사전에는요, 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학대해서 아동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의도적으로 주는 것을 아동학대다라고 브리티커니 백과사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성적으로 학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아주 의도적으로 주는 것을 아동학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서 정의는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우리는 아동학대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누구냐면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여기에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과 나가서 유기, 방임이 포함되는 이런 일체 행위를 우리는 아동학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저서에서는요, 보호자나 성인이 아동의 복리에 해로운 신체적, 정신적, 성적 행위, 방임,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아동학대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요, 아동학대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아동학대의 형태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체적 학대는 신체적인 거예요. 신체적으로 학대를 하는 거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 이 신체를 학대를 하는 거예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해를 준 행위와 신체적 해를 입도록 방치한 우연한 사고를 포함한 모든 행위를 우리는 신체적 학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매를 들어가지고 때린다든가 구타를 한다든가 뭐 뺨을 때린다든가 뭐 몸을 때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신체적 학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꼬집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신체적 학대죠. 자, 신체적 학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서적 학대가 있어요.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언어적 위험과 정신적 위험, 억압, 감금, 기타의 모든 학대하는 행위를 우리는 아동학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서적 학대,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죠. 정신적인 위협, 억압, 감금, 그리고 이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돼요. 욕을 한다든가, 폭언을 한다든가, 뭐 저주를 한다든가, 뭐 욕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오히려 신체적 학대는
아물 수가 있는데요. 이 정서적 학대는 굉장히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학대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성적 학대, 성적 학대. 성적 학대는 아동이 꼬임이나 힘에 의해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도록 강요되는 것을 우리는 성적 학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적 학대. 그래서 이 성적 학대를 당하게 되면요, 굉장히 고통이 심하죠. 그 트라우마, 그 후유증이 굉장히 남죠. 그래서 아동 시기에 이 성적 학대를 당한다는 것은 보통 고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성적 학대를 우리 아동 학대의 한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방임이 있어요. 방임. 방임은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동이 건전하게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발달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방임이라고 해요. 예, 방치하는 거죠. 방치. 예, 방치. 이게 이 방임에는요, 의료적 방임이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 방임이 있고요. 교육적인 방임이 있어요. 예. 당연히 의료적으로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병원에 데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방임이에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도 이제 의무 교육이 돼가죠.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을 방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밥을 줘야 되고 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를 안 해. 이 경제적 방임이죠. 이렇게 우리가 신체적으로 학대를 한다든가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다든가 또 성적으로 학대를 한다든가 또 방임, 유기, 유기도 여기에 이제 신체적 방임에 들어가죠. 유기,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자녀를 버리는 거. 이거 학대에 해당되는 거죠. 특히 이제 미혼모들 같은 경우가 불가피하게 아기를 낳아서는 안 되는데 낳았다든가 그럴 때 이 아이를 쓰레기통에다가 버린다든가 남의 집 앞에다가 버린다든가 이런 거 종종 이제 뉴스 같은데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 유기 버리는 거 이 아주 나쁜 형태의 아동학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또 방임 및 유기, 이런 것들이 우리 아동학대의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요, 아동들은 통상 신체적 학대만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정서적 학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은 통상 두 가지 이상의 아동 학대 형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정서적 학대를 받으면서 성적 학대를 받기도 하고요. 신체적 학대를 받으면서 정서적 학대도 받고 성적 학대도 받는 경우가 있고요. 하여튼 두 가지 이상. 그러니까 한 가지 학대를 받게 되면 다른 학대도 같이 이렇게 받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이래서 이제 아동학대가 우리 사회에 굉장한 문제로 다가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동학대의 발생 장소와 발생 계층은요, 아무 장소에서 다 발생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아동학대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학교에서도 아동학대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런 유흥가에서도 아동학대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동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은 다양한 곳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난다. 그러면 아동학대는 누구에 의해서 되느냐? 모든 계층에서 발생이 될 수가 있다.
초등학생 때 아니면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아동학대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동학대는 진짜 장소나 어떤 계층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뭐 이런 선전이 있잖아요. 어느 곳에든지 이 아동학대는 이루어질 수가 있다. 뭐 허다못해 지하철역에서도 막 아동학대를 하는 것을 저는 봤어요. 한참 뭐 오래된 얘기지만 아이는 막 뭐를 달라고 그러는데 엄마는 안 준다고 그냥 아이가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울고 막 그러니까 부모가 막 그 아동을 막 때리고 막 이런 장면들을 봤어요. 꽤 오래된 얘기죠. 지금은 이렇게 드러내고 아동학대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아동학대를 보는 사람들은 무조건 신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때 본 때는 그런 뭐 법이라기보다는 왜 내 자식 내가 뭐 나무라는데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당신이 뭔데 참견이에요. 뭐 이렇게 막 따지고 됐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제 많이 뭐 근절은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느 곳에든지 항상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또 모든 계층에 있어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동학대가 미치는 영향은요, 굉장히 커요. 아동학대가 아동이 성장 발달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특히 뭐 성학대라든가 성적 학대라든가 정서적 학대라든가 뭐 신체적 학대, 뭐 방임, 이 모든 학대 형태들이 어려서 그런 학대를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는 아동들 같은 경우는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지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폭력의 대물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통상 어렸을 때 이 학대를 받은 아동들은요, 성인이 돼서도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자녀를 낳았을 때 자기 자녀를 학대를 할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폭력의 대물림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아이러니죠. 내가 이렇게 폭력을 당했고 학대를 당했으니까 내가 성인이 돼서는 절대로 폭력을 가하지 말아야지, 학대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할 것 같지만 실제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알게 모르게 이 폭력의 대물림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 학대를 받는 것은 그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또 학대하는 성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든 아동학대는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사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동학대는 다른 사회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 아동이 학대를 받게 되면요, 그 아동이 그 가정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의 문제를 또 유발을 하는 경우가 있죠. 불량 청소년이 된다든가 또 사회적으로 일탈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각종의 사회 문제를 많이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 아동학대는 그 가정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이 사회에 또 미치는 영향들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 아동들에게 미치는 그 악영향, 부정적인 영향들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아동학대는 사회, 국가가 엄청난 비용을 부담을 되게 돼요. 그래서 아동학대로 인해서 뭐 아동이 제대로 발달하고 성장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비행 청소년이 된다든가 또 사회에 일탈 행위를 한다든가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든가 아동학대를 당한 학생들이 이 사회의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미치는 악영향뿐만 아니라 이 사회나 국가에 미치는 그 악영향, 부정적인 영향들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아동 빈곤의 개념에 대해서 아동 빈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아동 빈곤. 아동이 가난하다는 거죠. 아동이 빈곤하다는 거죠. 생존하고 발달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이나 영적, 정서적인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아동 빈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동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빈곤한다 그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거 있잖아요. 정신적인 거, 정서적인 거,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는 그런 아동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아동들한테는 순수함이 그 아동의 자체잖아요. 아동 같은 경우는 참 해맑은 그런 모습들이 아동의 모습이잖아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또 정결하고 그리고 때묻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동의 모습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서적으로 어렵고 영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아이가 찌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또 웃지도 못하고 이런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아동들을 아동의 빈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아동 빈곤에 처해 있는 아동들이 많지만 여러분들 가끔 이제 TV를 보게 되면 뭐 저기 에티오피아라든가 뭐 캄보디아라든가 저기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국가의 그 아동들을 딱 보면요 웃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몸이 빼짝 말라가지고 있잖아요. 웃음도 없고 몸 신체적으로도 키도 크지도 않고 살도 찌지도 않고 아주 빼짝 말라가지고 있는 그런 아동들 모습을 가끔 보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동의 빈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동 빈곤은 아동이 빈곤 상태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이 문제가 있어요. 아동의 빈곤 문제. 그러니까 아동의 빈곤은 물질적, 영적, 정서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동 빈곤의 영향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동 빈곤은요, 아동과 관련된 여러 영역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복리의 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아동이 잘못해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아동의 부모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아동이 자연스럽게 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부모가 없어서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아동들, 이런 아동들이 이제 빈곤 상태에 놓일 수가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아동에 대한 케어,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빈곤 상태에 놓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도 이제 65년생이니까요.
교수님 같은 경우는 70년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막 70년대 이렇게 보면요. 우리나라의 이 아동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소위 말해서 앵벌이라 그러죠. 뭐 버스 종점이라든가 또 뭐 백화점이라든가 뭐 시장 바닥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이 아동들이 이 깡통을 이렇게 가지고 구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70년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교수님 같은 경우도 아주 어렸을 때는 빈곤 상태에 많이 놓여가지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월드비전이라고 지금은 월드비전인데 옛날에는 그 한국선명회라고 있었어요. 그 한국선명회가 오늘날에 이제 월드비전이라는 그 복지 법인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선명회, 이 월드비전의 그 핵심적인 사업 중에 뭐냐면 외국의 이제 미국의 양부모하고 한국에 못 사는 사람하고 이렇게 자매 결혼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월드비전도 그런 일을 지금도 계속 하죠.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는 미국의 양부모와 한국의 아동 이렇게 연결을 해줬다 그러면 요즘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저기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아동들을 연결해 가지고 도움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죠. 교수님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그 미국 양부모가 이렇게 돈을 보내줘 오면 옷을 사가지고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또 신발을 사가지고 신발을 신고 이렇게 보내주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70년대 진짜 어려운 시기 때 그런 월드비전을 통해서 양부모의 그런 도움을 받고 성장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도 결혼을 하자마자 저기 짐바브웨하고 스리랑카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제 후원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양부모한테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내가 갚는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돈을 후원금을 보내준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 아동의 빈곤 문제는 심각한 그런 빈곤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도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아동들이 있죠. 요 최근에 어느 형제가 그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를 당해가지고 아주 고통을 당한 그런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죠. 요즘도 굉장히 이 아동의 빈곤으로 인해서 악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경우도 종종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동의 빈곤은 참 우리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아니면은 그 가족 단위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사안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보육과 관련된 용어와 논의인데요. 이 보육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보육법이 있어요. 영유아 보육법. 이 영유아 보육법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육 그러면은 보호와 교육의 합성어예요. 보호의 보자, 교육의 육자. 그래서 보육.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아동을 키울 때 막 형제, 부모나 형제가 서로 보호를 해주고 케어를 해주고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이건 농촌 사회의 시대죠.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외벌이가 아니라 맞벌이를 하게 돼요. 엄마도 일을 해야 되고 아빠도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를 보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언니, 누나, 형 같은 경우는 또 학교를 다녀야 되고 또 뭐 대입, 뭐 고입
뭐 이런 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농촌 사회에서 함께 모여서 대가족 제도가 있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뭐 형제, 자매 이렇게 3대가 걸쳐서 4대, 5대에 걸쳐서 이렇게 같이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았을 때는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서로 키워주고 보호해주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죠. 요즘은 다 맞벌이 부부고 다 형제자매가 바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제도를 마련을 한 게 이 어린이집이라는 거, 유치원이라는 거, 예, 맞벌이 부부 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보육시설이라는 거예요.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을 보육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 유치원은 교육시설이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런 양육을 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본서에서 정의는 부모가 아동을 보살피고 양육하는 것을 보충하는 전문적인 조치를 우리는 보육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의 문제는 원래는 아동이 가족의 보호와 가족의 양육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육 상황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 이것이 보육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보육의 의의는요. 보육의 일반적인 의의는 유급 일자리에서 일하는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육의 의의가 있어요. 그리고 아동이 더 잘 발달하게 하기 위해서 보육을 하게 되는 거죠. 취약한 아동을 교육적으로 자극을 하기 위해서 보육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부모에게 휴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보육의 의미가 있고요. 경제적 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줘요. 이것은 뭐냐면 보육이라는 제도, 그 어린이집이라는 그 제도로 인해서 부모가 자기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요. 그 부모가 맞벌이를 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보육시설이 그 자녀들을 보육함으로 인해서 그 부담을 절감을 시켜준다라는 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육은 여러 영역에서 아동 발달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더 잘 발달할 수 있고요. 또 이웃에서보다도 더 폭넓은 친구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 오게 되면 여러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회성이 이제 발달이 되는 거죠. 부모 외에 다른 성인과도 어울려서 지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에 오게 되면 선생님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또 뭐 해가 바뀌면 또 다른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분반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외에 또 다른 성인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제도가 이 보육이라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새로운 경험을 하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만 있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을 어린이집에 오게 되면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언니, 오빠, 동생 뭐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 친형제, 자매 외에도 다양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보육의 영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뭐 야외 학습도 나가게 되고요. 뭐 자연학습도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그런 놀이를 접하게 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아동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작용으로 보육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아동 문제에 있어서 아동 학대 문제, 또 아동 빈곤의 문제, 보육의 문제의 중요한 용어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 휴식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아동 문제의 현황과 아동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